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죠? 식사를 보통 하고 나면 12시 반쯤 되잖아요. 제가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과학 서적,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요. 그럼 15분 정도면은 한 챕터 정도 분량이 되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책을 읽어 나가면 일주일이면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하고 함께 책을 읽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식사를 하신 다음에 12시 반부터 저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저희 오후의 책방의 구독자이시고요. ADHD 아동 부모 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자영님께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왜 정자영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셨는가는 지난번 1000명 구독자 이벤트 때 나에게 책이란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정자영님의 사연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광펜인데 이렇게 누르면 나왔다가 누르면 들어갑니다. 다른 색보다 녹색 형광색이 좀 눈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책에 메모를 할 때는 예전에는 파란색 펜으로 했는데 요즘은 연필로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나는 상처를 흘려보내고 나 자신을 꽉 잡아야 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편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답답함과 불안함에 걱정은 쌓여만 간다. 아무도 내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금방 나아질 거야 정도의 말을 들은 게 전부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 상처받은 마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삶 속에 그 상처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소리 없는 아픔, 마음의 감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존재한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누적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눈을 감고 상처를 떠올렸을 때 그땐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상처가 아닌 이해와 수용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 아파지고 감정이 흔들리거나 증오와 미움 등의 마음이 든다면 여전히 상처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책의 치유적인 힘은 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나를 치유해준 말 한마디의 전문우 저자는 지독한 우울증을 바로 그 힘으로 이겨냈다. 우울증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자의 일상에 불쑥 찾아왔다. 처음엔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아니었다. 곧 일에 대한 즐거움과 의욕을 잃었으며 사소한 일을 우주의 재앙같이 느끼기도 했고 그러다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곤 했다. 급기야 몸에 알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나더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힘든 나날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극을 하듯 직장을 다니던 그때 희망이 되어진 것이 바로 책이었다. 이렇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나를 치유해준 말 한마디에는 열정적인 독서가의 가슴 뭉클한 감동 스토리와 인생 고비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책들의 성실한 리뷰들이 실려있다. 우울증 증상이 심각했던 시기에 저자는 마음의 병, 사회적 편견에 관한 책을 읽으며 공부했고 글을 썼다. 심지어 영화와 뮤지컬, 노래 가사, 시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어보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세상을 저버릴 몹쓸 생각까지 하던 저자는 신기하게도 우울증에서 차차 벗어날 수 있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해서는 영영 상처는 커지기 마련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행복해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힘든 그 순간 따뜻한 글은 희망이 되어준다. 자, 15분 동안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없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차폐가 되는 아주 밀폐형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 주변은 이런 소음들이 다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책을 못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오히려 너무 조용하면 잠이 와서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조금 이런 소음들이 있는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저자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치유하는 글쓰기의 저자 박미라 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욕구가 몸 안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그것이 언어화되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직면하게 된다. 내가 몰랐던 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잠깐 몇 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저자들이 자신의 글을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독자에게 다가가서 독자가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읽는 동안에 단 한 문장도 줄을 안 긋고 싶은 문장이 없었어요. 정말 좋은 책이네요, 이 책.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가을이 오지 않아서 모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모기를 피할 겸 살짝 일어나서 글을 읽었는데요. 가끔씩 잠이 오거나 몸이 피곤할 때는 이렇게 걸으면서 책을 읽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문장은, 이 단락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선 슬픔에 빠진 사람이 고통의 신호를 보내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를 위로해주거나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밀월에 비교될 만큼 높은 친밀감을 만들어낸다. 반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슬픔에 빠진 사람이 그 감정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인내와 확신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 하는 자신의 역할과 더 이상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만 매달릴 수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점점 더 심한 갈등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들 참 많지 않나요? 따라서 계속해서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을 표현하기는 하나 동시에 권태와 힘듦을 감추려 들기 시작하므로 슬픔에 빠진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이상 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이로써 부정적인 감정은 양자 모두에게 높아진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슬픔에 빠진 사람을 탓하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서 보다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요구한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그의 무심함을 비난하고 그의 조언과 요구사항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며 결국 도와주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부분과 최후 시한을 통보해오고 이에 대응하여 슬픔에 빠진 사람은 점점 더 부담스럽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잠깐 책을 읽고 소개해 드렸는데 자세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어떠세요? 이 책은 요만큼 읽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나요? 전문우님의 책입니다. 제가 전문우님을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인터넷에서 뒤졌지만 없어요. 사진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자영님께서 그래서 본인이 책을 쓰고 싶었는데, 이와 관련된 책을 쓰고 싶었는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거의 다 담겨 있어서 책을 쓰는 것보다 우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15분이 지났나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책을 준비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가지고 계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5분 동안 책 읽는 시간, 매일 점심시간 때 15분 동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